여기 지금 보면 이 시가 볼 때 수분이 99.9% 나올 때 이거는 그 비료감 높을 때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시가 2.18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 늦게 나온 요때 비료가 먹은 거예요. 그럼 요 오이죠. 그럼 얘는 이제 저순이 한 개 보이잖아요. 그럼 요 뒷나무는 어떨까요? 세운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순이 다 꼬이버리잖아요. 다 타버리죠. 그럼 더디 자라요. 저기 다 죽고 있거든요. 저 위에 거는 지금 묘종이. 예, 더 늦게 자라요. 비료가 과다되면 더 적게 자라요. 1점대면 이는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안 일어나요. 0.8이나 뭐 0.7, 0.5 사는 거는 이렇게 뒤틀림 현상에 그 비료 과다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게 없어요. 예, 저 위에 쪽은 땅이 안 좋아서 예. 제가 이거 심기 전에 그 우분을 넣고 노타리를 치고 심었는데 예, 예, 저 위에 쪽은 안 크고 예, 여기는 안 넣었거든요. 여기는 예. 본 땅이었고 저기는 물통 파면서 흙을 생땅을 해가지고 너무 거름이 없을 줄 알아가지고 그 심을 때부터 우분을 넣고 노타리를 치고 하우스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 쪽만 안 크고 있거든요. 지금. 그 비료 과다 때문에 그래요. 비료 과다되면 더 적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료가 식물이 나타나는 육안으로 식별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육안 식별과 이시 측정 두 가지를 겸해야 되거든요. 색깔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그 디테일한 기법이 계속 우리가 개발해가 써야 되는데 이런 방법론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금알롱법에서는 제주 지역에 잘못된 걸 계속 찾아서 오픈하잖아요.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도 요소만 지금 줄 게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1년 내에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지금 잘 클 만한 조건이 돼요. 그럼 저 위에 쪽에는 한번 2.1인데 2.1 양이 나오면 이건 1년 내에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요 봄에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안 줬더라면 이렇게 전년도처럼 이렇게 전년도도 뒤틀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안 줬더라면 더 많이 크죠. 그 힘으로. 그럼 지금 요 놈은 그 가물어가 제대로 준 비료를 못 먹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더디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뒤틀림이 있긴 있는데 좀 더디 나타나요. 왜 그러냐? 비료를 뿌려놔도 물이 부족해서 얘는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럼 전년도 비료만 먹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얘도 물이 가는 것 같으면 물이 수분이 들어가면 얘도 비료 과다해요. 그래서 꼭 이시 측정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작물이 자라는 기준이 나오지. 계속 주묵국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물어본다고 답이 있나요? 그냥 저기하고 여기 같은 가온인데 저 위에는 그거는 너무 안 크고 있거든요. 그 안 크는 원인은 땅이 딱딱하면 그리고 황토에는 비료가 침전이 더 많이 되고 그 부분에 또 비료를 우리가 흙에 뭐 비료나 유기물이 없다고 더 많이 주면 비료 과다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일부 색깔을 보고 가리냐 인산이냐 질소냐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질소가 많은 부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가리나 인산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합 비료 줘서 키우는 유목 같은 게 비료 과다를 시켜서 못 자라게 한다. 거기에다가 또 개분에 염기가 장애를 많이 준다. 요거는 품종이 뭔가요? 어린 거예요, 요거요? 그것도 간편 레드양. 레드양이야. 예. 앞으로 이런 품종들이 뭐 시대적으로 맞으나 우리가 어떤 분들은 레드양 잎이 큰 걸 못 봐가지고 레드양 잎은 원래 작다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레드양 잎이 이렇게 크기도 해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비료 가다가 되고 이렇게 작아지면 매일 레드양은 잎이 적대. 그런 거밖에 못 봤으니까. 비료 가다 되면 해그리 하고. 이게 적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파리가 커지더라고요. 전년도에 그 시절에 비료값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요? 비료값이. 비료량이 맞았고 근데 얘가 크니까 얘는 저 비료를 또 느리게 뿌렸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올해 비료 피해가 좀 적게 일어나요. 왜 그러냐? 크니까 느리게 뿌렸대. 넓게. 근데 쬐까만 거 여기 문제죠. 쬐까만 거 여기 많이 몰았고 가까이 딱 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 손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녹여서 뿌리게 되면은 예. 그걸 골고루 가니까 이렇게 그걸 뿌리는 방식도 어떤 그 방법을 이제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우리가 게- 그 물에 타 쓰는 비료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냥 복합이나 요소를 녹여서 준다든지 그 요소는 녹이도 괜찮아요. 복합 같은 거 녹이면 찌꺼기 때문에 예. 관이 막히거나 그런 단점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안 녹기 예, 때문에. 그래 물에 녹이 쓰는 비료를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높으니까 우리가 또 그것들은 한 번에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보통 보면 비료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 주는 양이 한 번에 너무 많다. 그리고 탱자 뿌리 밀감에서 쓰는 탱자 뿌리가 너무 그게 하다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나 청건성이다. 뿌리가 표면에 있다. 네. 그래서 금방 비료 주면 우리가 얇게 자주 줘야 되는데 줄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복합도 그 천평에 이렇게 그 전평의 양을 나눌 수는 없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어린 이렇게- 나무니까. 이렇게 뭐 나오는 양이 예. 그 300평방미터당 뭐 세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뿌릴 때 그러면은 이걸 자주 주는데 그러면 1000평방미터당 그 300평에 뭐 세 다섯 포 적어져 있는데 비료 약그 보면은 비료 푸대에는 예.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1000평에 한 3, 4문 9 그러니까 15포 그 정도로 주거든요. 보통 한 번 예. 줄 때. 그러면 그게 15포가 너무 과하다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 면적 전체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 저 나무 밑에만 주기 때문에 과한 거죠. 이게 1000평당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이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 그 10분의 1의 면적에 주고 있다는 거죠. 예, 1000평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나무 주변에만 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면 나무 주변에만 이시가 있지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5분의 1 정도 줘야 된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 줘야 된다. 그럼 이 면적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는 면적이 5분의 1인데 비료는 1000평양을 다 주면 안 되겠죠. 15포인데도 한 3포나 4포로 해서 1000평을 다 주고 그렇죠. 자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5분의 1 먹는 양만큼 그리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3포씩 4포를 주든지 그렇게 자주 주는 예, 방식으로. 자주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시량을 꼭 측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측정 안 하면 측정기를 이게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예, 한 6월 달 정도 되면 사무실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요. 예. 뭐 대기 걸라고 막 그때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장에서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공장에서 지금 조금 수급이 안 되는가 봐요. 아니 그 가격 뭐 인상 예정이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데는 이거 다른 데 아니, 요새 WT 이게 3000인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라도 구매할까 해가지고 지금. 예, 지금 조금 기다리면 될 거예요.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니, 저희는 내장이 이게 지금 요 비료를 요 면적에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요 면적은 이 가원에서 한 뭐 5분의 1 이상 약 10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10분의 1 면적에 다 줬기 때문에 과하다. 그럼 올해 과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게 누적되고 있으니까 올해 1년 내에 비료를 안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얘 나무. 그럼 얘는 그나마 어느 정도 견디고 있다. 나무 크니까 비료 뿌리는 면적이 넓게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열매가 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가 자체에서는 이제 나무 키우려고 비료를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그대로 놔둬도 영양 그 연면심이나 영양제로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요. 비료를 주되 이제 면적을 계산해야죠. 여기는 이시가 없잖아요. 복판에는. 그러면 그러면 안 주니까. 안 주시니까 그거 한다고 여기다 모다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몰아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방서가 나와도 우리가 이 나무에 그 질소분 측정이 없어요. 토양 분석도 없고 우리가 육안 식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실은 1.5에서 그때 교육할 때 보니까 1.5를 1.5 숨겨져 있다기가 예, 그래서 1.8 넘어가면 장애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다 지금 2점 몇 나오니까 장애가 생긴. 2점대니까 장애가 일어나죠. 근데 이거 온도 낮을 때는 장애가 없어요 또. 온도가 낮을 때 나온 잎은 여름에 한해서 온도가 1.5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 지역에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밀감들이 이게 망감류들이 하우스에 밀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냐 노지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노지에는 지금 2점대면 괜찮아요, 얘가. 구분이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측정치하고는 또 달라요.
왜 뿌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점대가 측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나무가 흡수되고 있는 거는 3점대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노지 끝에 잎이 꼬여요. 물로 줘서 2점대를 맞추면 괜찮은데 비료를 뿌리고 2점대라는 거는 그 이상이 높을 수도 있다. 뿌리 옆에 더 비료가 그죠. 물을 갖다가 이 실을 2점대를 준 거하고 이 실을 안 맞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제주의 밀감이 양액 재배가 아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추세들이 점저고스로 해가지고 예. 간주형 비료 넣는 게 농사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맞습니다. 그 이식값을 맞추니까 그래요. 예, 그건 이렇게 딱 양쪽으로 해서 수분을 뭐 안 하고 아니 요 밑으로만 두니까. 요 쿨러를 써도 돼요. 요 쿨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요 쿨러. 요거를 써도 똑같아요. 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저도 이걸 왜 이게 오면은 예. 가운데는 잘 안 오니까 가운데 안 오도 네. 거의 한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럼 돼요. 그 비료 뿌리는 건 그것보다 더 유리해요. 여기 조금 우리가 비료 줘도 여기는 가운데는 별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난 이걸 위에로도 주고 밑으로도 주고 해야 되는 게 위에로는 연면실을 못 다음에 하니까. 이 라인을 예. 그 위에서 내리든지 해가지고 더 과학적인 방법이 돼야 돼. 그 나무 위에서 하나 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죠? 지금 이게 두 개로 하는 추세거든요. 여기도 예. 하나 놓고 가운데로 놓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면 방법으로 많이 하니까. 저게 이제 쿨러가 안 되는 이쪽 부분에는 라인을 한 게 점적을 하나 이어주면 되죠. 요 관수. 아 저쪽이 있으니까 이쪽 한쪽으로만. 한쪽만, 그렇죠. 앞에 쪽으로만.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식값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물에 타는 거하고 비료를 직접 뿌린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겠죠. 방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측정이 안 되는데 왜 장애가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뿌리 가까이의 비료량이 엄청나게 과하다는 거죠. 하여튼 양액 재배 방법이 앞으로는 일정 부분 이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이 바뀌겠죠. 관중 비료가 많이 팔리는 그런 형태겠죠. 하여튼 유튜브 영상을 또 많이 보신다면 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